예, 현재의 국회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국회 원구성을 두고 난타전을 벌이는 오늘 오전 움직임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거친 설전 벌였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죠.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다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법원과 검찰을 꼭 거대 여당이 장악해야 할 이유가 어디면은 그렇게 신의 논리로다가 모든 걸 밀어붙여 버릴 것 같으면은 그래가지고서는 민주주의 절차라는 것이 제대로 수행될 수가 없어요. 벌써 지금 하나 제대로 붙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보기 전에 일단 이제 앞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해찬 대표 앞으로 물러설 기미는 전혀 없다 이렇게 먼저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상임위 관련해서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해찬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나름대로 날선말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뉴스탑10 시간에서도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예를 들면 상임위 구성 정도에서 양보를 해주면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 3차 추경이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까지 긍정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 나름대로 그래도 파국은 아니겠구나. 이분들이 30년 전에 뭐 총선에서 맞붙었던 악연,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했던 그런 악연들이 겹쳐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여야 양당의 이 지도부로서 좀 일을 원활하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원내대표 협상에 이 당대표와 비대위원장이 크게 윤활유 역할을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오히려 이해찬 대표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법사위까지 장악하려는 거냐. 이건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되게 세게 얘기한 거잖아요. 언어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이 당대표 차원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말을 한 만큼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당대표 사이에서도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상임위 구성을 놓고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하면서 파행이 될 그럴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좀 들여다보면요. 두 사람의 설전 핵심은 법사위원장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네들 자랑하는 대로 압도적인 숫자의 가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법사위를 꼭 가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동안 관행처럼 법사위를 야당에 쏘았는데 여당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과 국민은 20대 법사위를 가지고 통합당이 했었던 무한한 정쟁과 발목 잡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20대 법사위를 가지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결국 동물국회로까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운운할 자격도 견제할 염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님, 이해찬 대표 말 맞다나 민주당 갈 길 가고 상임위원장 중에 법사위 단독으로 선출하면 김종인 대표가 저렇게 원색적으로 뭐 비난해도 별 무소용인 지금 상황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법대로 원칙대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회법 이제까지 국회 관행 뭐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예. 국회 법조문에 성문화돼 있는 거대로 하면 뭐 선출하면 그냥 가겠죠. 근데 지금 갈수록 해결이 안 되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양측을 다 일종의 치킨 게임인 건데 사실 지난 금요일인가요? 박병석 의장이 3일 동안 시간 줄 테니까 협상 한번 해봐라라는 게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 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뭔가 양측이 좀 타협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사실은 제일 바람직했고 이제까지 사실은 법사위를 가지고 그 원 구성할 때마다 쉽게 넘어간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역대 관례를 생각해서 야당한테 주요 상임위를 좀 배분을 해줬고 법사위 같은 것들은 야당 몫으로 줬고 운영위는 여당이 가지고 이런 일종의 관례들을 가지고 풀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안 풀리는 모양새죠. 특히 여당 쪽에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친문 핵심 지지층이 김태년 의원이라든지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박병석 의장한테까지 뭐 문자폭탄 보내고 있다라는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핵심 지지층들의 압박이 좀 거세지면 질수록 민주당이 오히려 더 좀 강공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좀 굉장히 우려 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과 김종인, 김종인과 이해찬 두 이 정치 노장들의 과거까지 꼭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오래전 그날 그 과거까지는 꼭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앞으로 김상혜 평론가님, 네. 글쎄요, 난관이 벌써부터 지금 21대 개원 시작부터 좀 감지가 됩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32년 전에 관악 대결, 그 다음에 20대에서 그 대표로서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한 거, 이런 거는요, 과거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거를 생각한다면 사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당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협상을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협상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당대표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좀 생각하고 당 대표로서 두 분 다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국민은 바랄 것 같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이후 오늘 오전부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요. 오늘 오전 제1야당인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1대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 민주, 정의, 상생, 협치를 짓밟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회 독재라는 늑대 헛발을 짚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오늘의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과거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발목 잡기, 시간 끌기로 견제하는 야당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뉴스탑10 방송 직전에 민주당이 한 6시부터가요, 이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다 이런 기사를 접하고 왔었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통합당의 반발 속에 본회의가 시작이 됐고, 6개 상임위원장 선출 중이다. 선출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단독으로. 이현정 의원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사위원장, 논란의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의 뜻대로 되는 거고, 21대 개헌부터 지금 여당이 이제 밀어붙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이제 윤호중 지금 사무총장이 일단 지금 하는 걸로 내정이 됐습니다. 또 기재위 같은 경우는 유두도 의원, 또 외통위 같은 경우는 송영길 의원, 국방위는 민홍철, 산자위는 이하경, 복지위는 한정혜 의원, 이런 걸로 일단 이미 내정이 돼서 곧 선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일단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에서 갖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앞으로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럼 과연 반발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어떤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것인지, 아마 오늘 저녁 이 야당의 어떤 내부적인 회의가 상당히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야당이 그랬었잖아요. 6개 법사위 우리가 못 가져올 바에야 그냥 18개 상임위 여당 다 가져라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강경 보이콧을 하란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럼 야당도 지금 고심이 좀 깊어지겠는데요? 고심이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리를 찾자. 어차피 좀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 전에 아마 삼성 의원들이 아마 국회에서 박대출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나머지 다 갖지 않겠습니다. 법사위를 앉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될 바야 차라리 18개 다 안 갖는 게 보이콧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어떤 주장과 움직임들이 얼마 전부터 있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형태로 되냐라는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분위기라면 아마 18개 다 그냥 선출해서 민주당이 가져가는 쪽을 미래통합당이 택할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협상의 과정에서는 결국 국회는 협상을 하고 답을 내야 되는 건데, 지난 주만 해도 협상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법사위에 앉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라는 게 판을 깨자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야당 입장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법사위에 앉으면 협상 과정에 아무것도 안 갖고 18개 다 민주당 가지라는 얘기가. 그런데 오늘은 사실 얘기가 다르거든요. 오늘은 어쨌든 협상이 결렬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지금 의장을 선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민주당은 그냥 국회법 관행이고 뭐고 상관없이 국회법 운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법대로 하면 177개니까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이상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그럼 민주당에서 법대로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다 가져가라. 그리고 모든 국정에 가서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은 6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사위를 포함해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지금 여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저 이 질문 하나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일단 뭐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간의 말미를 줬고 이게 오늘 협상이 안 돼서 결국 이제 민주당이 이제 표결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 3일간의 시간 동안에 이제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은 아니 우리가 180석 만들어줬는데 왜 이거 하나 못 밀어붙이냐 라는 주장들의 댓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이는 저 글들이 다름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고요. 예. 180석 줘도 민주당이 잘 못한다. 법사위 내주면 탈당하겠다. 18개 상임위 다 가져와라. 민주당은 당원의 절규가 안 들리나. 이런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뿐만이 아니라 박병석 의장과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에게 민주당의 이 당원들이 문자 폭탄을 또 무수하게 보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영부영 미래통합당과 타협할 생각하지 말고 국회법대로 18개 다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게 말 그대로 18개 다 가져오게 되면 여당이 오만하고 야당에게 일말의 협치적 배려도 안 한다. 이런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국정이 지나갔을 때 모든 책임을 정말 상임위 다 가지고 있는 여당이 고스란히 다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야당이 발목 잡아서 우리가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참 여당 입장에서도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게시글이나 문자 운동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 근원을 따져보자면 과거의 대선 경선 때부터 사실 이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문자 폭탄 같은 관행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경선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다. 이런 표현 쓰면서 논란이 된 적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의 어떤 정치적 지도자들이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거나 잠재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점점 당의 주류가 되어서 대표나 원내대표까지 이젠 쥐고 흔드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것인데 물론 당의 주인이 당원인 것은 맞습니다만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강성 당원들의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과대평가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중도적인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잃게 된다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이 속보를 포함해서 여의도 정치권 이슈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시청자의 목소리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댓글 만나보시죠. 30년간 야당이 법사위 맡은 이유 다 있다. 북한은 양보 잘하면서 야당엔 왜 못하나. 예. 비대위원장이 직업인 사람의 궤변이다. 거꾸로 뭘 그리 잘못해서 법사위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예. 옥류관 주방장은 절이 나서는데 청와대 수석요리사는 대응 않고 뭐하나요? 예. 북한이 숨 쉴 수 없다면 항복하고 나와야지. 무슨 대남 도발을 협박하고 나오나. 마지막 볼까요? 평화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힘이 지킨다. 북한이 도발하면 100배 1000배 응징해야 한다. 뼈 있는 댓글까지 5개 만나봤습니다.